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인 문서진입니다. 네, 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증시가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공포감에 의해서 좀 약간 좀 두려움에 또 시작을 임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시장이 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기묘하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묘한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은 지금 강세입니다. 맞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달러가 강세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머징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다 약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강하다. 네.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제가 보기엔 좀 큰 영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강한데 중요한 또 원화는 강한데 지금 외국인 수급은 또 약해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어쩌면 개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종목들도 보면 뭐 거의 하루하루 뭐 퐁당퐁당. 뭐 현대차가 진짜 노래지 않습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올랐다가 갑자기 지주사 관련 죄송합니다. 지주사 관련 이슈가 또 확 내렸다가. 그렇죠. 네. 계속 이게 지금 완전히 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왔던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또 이슈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참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퐁당퐁당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두더지 게임 아닙니까 이거? 뭔가 좀 올랐다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 날 또 그렇죠. 때리고, 네, 맞아요. 또 한번 올랐다 그러면 때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하나 뭐 뚜렷하게 가는 것도 없고 누구 하나 또 즐겁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랜덤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갑자기 이제 사극에서 네. 그 많은 이제 차명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이제 망나니가 술 먹고 비틀비틀 움직이면서 뭐 전전달은 바이오 치고 네. 그다음에 IT 반도체 치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은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네. 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0.41%급 네. 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사줘야 정상인데 네. 외국인은 1900억 팔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뭐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한 2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행인 거는 그나마 선물 쪽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네. 점, 뭐 그 정도만 좀 다행이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산다 이거죠. 네. 근데 또 개인들이 사면 또 왠지 느낌이 좀. 그러니까요. 이게 사는 게 더 걱정인 느낌? 네,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예, 네. 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 맞습니다. 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좀 처음에 이제 약간 걱정되셨던 게 또 나스닥이 또 빠졌습니다. 맞죠? 네. 나스닥 뭐 특히 이제 기술주들 특히 이제 개개별로 이슈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또 이분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잇따라 혼란에 빠지면서 대형 기술주가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X 교통사고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강등했고 이로 인해 국내 전기차 관련주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7% 이상 내리며 시가총액 540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의 아이폰 판매량 하향 조정으로 하락하며 국내 IT주들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발 악재에 흔들리는 IT, 전기차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나스닥 기술주 연세 악재입니다. 네. 네. 예상을 하셨던 대로 오늘 이제 나스닥 이제 기술주 이제 연쇄 하락 이 부분인데요.
일단 뭐 연쇄 하락이라고 들어가니까 좀 약간 무섭네. 네, 연세. 살이 뭐 뭐든 한 네. 연세가 들어가면 그래 좋은 건 아닌데. 맞습니다. 약간 두려운데 제목은.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걸 제가 또 설명 또 하나씩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늘에 또 촉발됐던 건 아마존입니다. 네. 또 이제 뭐 기승전 트럼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는 아마존을 쳤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시키겠다고 인터넷에 부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아마존이 급락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 베조스 간의 관계를 아시면 이게 전혀 악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 베조스는 많은 사실 이제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만 하더라도 베조스가 월등하게 더 영향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네. 계속 집중적으로 거의 뭐 트럼프 저격수다시 하다시피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되고 나서 좀 앙심이 있죠. 네. 그러니까 되자마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때문에 우체국 적자, 이거 다 아마존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기에 아마존 세금 물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존이 그 택배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는 택배 가격을 싸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면 사실 혜택을 다 갖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느니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던 악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돌발악 그거지.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아마존에게 그걸 매긴다? 저는 그 가능성 현실성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발언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발을 시킨 거 그리고 결국에 이제 미중 이제 무역 분쟁으로 압축시켜서 이건 지금 미국이 하는 원인 자체가 4차 산업에 대한 패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 어쨌든 육성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인터넷세를 물린다는 거 제가 보기엔 완전 역발상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예. 약간 그거 아닌가요? 그 요즘에 그 큰일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 중에 워너원이라고 있는데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외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항상 모든 시장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외치는 게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관련 부분은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의 센티가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도 좀 이런 걸로 다 찾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탁 터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 부분 좀 목표 주가 하향. 근데 애플 목표 주가 하향이 도대체 예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폰 X 판매량 둔화도 이미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미 다 맞은 매란 말입니다. 근데 뭐 그게 추가적으로 또 더 나오면서 또 관련주 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던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그냥 이게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냥 차익 실현할 사람들을 마지막 물량 정리하는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다시 시장 저는 턴을 할 거다. 오히려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건 저는 실적 시즌 앞두고는 더 좋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악재를 털어내고 나서 결국 실적으로 저는 말해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전기차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일단은 전기차가 그러니까 하락을 하니까 테슬라 관련 이슈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 두 건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 이걸 하다가 그냥 들이받아서 사고 난 거라 그냥 배터리가 터진 거. 네. 이 관련 부분의 이슈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 계속 꺾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테슬라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파산 이야기는 3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 파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네네. 이미 이미 뭐 지금 뭐 내년인가 내년까지 한 3조 원의 또 자금을 또 차입을 해야 돼. 그렇죠. 다시 해야지 뭐 살아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전기차 관련 부분을 뭔가 모델 3는 대중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 포디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량 생산화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산형 모델을 내놓고 만드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페라리 만들듯이 장인 수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 회사인지 어디 쪽의 애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미국 쪽에 애널이 그 생산 공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목표가 하향을 냈어요. 가보니까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어 하나씩 다 조립하고 있더라고. 네네. 예, 그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테슬라는 그때부터 계속 좀 하향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테슬라는 만약에 이 이슈가 3년 전에 나왔다면 저는 전기차 관련 종목의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 쪽에서 헤게모니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잃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 쪽에서 뭐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이 매출이 안 나올 때는 그러니까 테마로서 역할을 할 때는 반짝반짝한 별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을 테슬라가 했는데 지금은 뭐 폭스바겐, 포드, 뭐 GM, 벤츠까지 모든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주요 왕성 업체들이 전기차를 합니다. 네. 오히려 생산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그건 당연히 주목받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고 이쪽인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조정을 그냥 빌미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네. 만약에 테슬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럼 이 차트를 보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차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테슬라의 주가 추이입니다. 네. 주가 추이랑 그다음 회사채 추이인데 회사채 추이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 보시면 이 파란색이 테슬라 가격인데 자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급락이 나왔죠.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자 급락 나왔던 구간. 다시 한번 HTS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들 어땠나요? 이 시간에 오히려 반대로 아주 급등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오늘 그냥 시장에 그냥 악재로 빌미로 붙이는 건 말 그대로 빌미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빌미인 거지. 이 테슬라 사태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섹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은 오히려 뭐 이 이슈 때문에 조정을 주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저도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지금 IT 서비스를 하는 미국 기업들이 흔들리게 된 그 처음에 발단이, 네. 미국 클라우드법 통과입니다. 네네. 이 클라우드법이란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이용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상 정보들을 이제 미국 수사당국이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용을 못했던 거는 아이폰은 뭐냐면 아예 그것도 패턴도 안 풀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용도 못하고 뭐 이용을 하려 그러니까 그 정보가 뭐 본사 자체가 지금 네.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네. 아일랜드 뭐 정부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미국 정부한테 협조할 이유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이런 쪽 법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 당국이 IT 기업들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헤게모니잖아요. 네, 4차 그렇죠, 산업혁명에서. 그 헤게모니를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정부가 약간 네, 뺏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또 트럼프의 입이 또 문제죠. 그렇죠. 네. 또 이제 아마존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이거 뭐 가뜩이나 안 좋은 센티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급락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논란 자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자체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1820년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물론 제가 그때 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1820년대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굉장히 시꺼먼 증기기관차가 시꺼먼 연기를 막 뿜으면서 막 엄청 굉음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닭들은 달걀을 못 낳고요. 네. 양들은 그 털들이 시꺼매질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 때문에 그거를 타면은 사람들이 분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가 25km입니다. 네, 25km로 달리면 사람이 분해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항상 뭐든지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든 기업이든 또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도 철도법이 개정되고 나서 철도 관련된 버블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랑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들이든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한데 이게 다 정립이 다 됐을 때는 또 한번 엄청난 버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네, 지속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가뜩이나 기술지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전문가님하고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산업 생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사실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뭐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전기 자동차라는 게 나온 지 10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이거 내연기관보다 먼저 나왔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포드, 그러니까 henry 포드가 포디즘으로 해서 대량 생산하면서 더 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는 이제 대량 축전지라고 그렇죠. 해서 예. 이제 축전지를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1차 전지였기 예.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이제 납 오염도 굉장히 심각했고 그랬다가 이제 메가 유전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유전들이 터지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큰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제일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전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차 전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에 다시 한번 또 상용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굳이 뭐 테슬라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부분이 전체 자동차 포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어떻게 보면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별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앞서도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단기적인 이제 센티는 훼손된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지금 좀 흉흉하고 웬만해서 그러니까 호재가 잘 안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그러니까 깎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릴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좀 연출되는 거라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심리 자체는 투심 자체는 온전하진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 결국 실적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 이제 또 본격화되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다시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센티멘탈 훼손, 뭐 요 부분은 뭐 계속 좀 이어 나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이제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전체 섹터의 성장성을 훼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특히 오늘 뭐 테슬라 이슈로 만약에 전기차가 떨어진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네. 보고요. 뭐 아마존 이슈 때문에 만약에 뭐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잘 가던 애들이 떨어진다. 만약에 아마존은 평소에 사고 싶으셨다면 전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오히려 저는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또 탑픽으로는 항상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포스코 캠텍을 일단은 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신흥 SCC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여기 이제 이거 싸는 거죠. 예. 패키징을 또 하는 또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추세 살아있는데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눌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진입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캠텍 항상 제가 뭐 전통적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포스코 캠텍이랑 그다음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잖아요. 네. 새로운 부분에 대한 당연히 뭐 공포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또 현실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나 또 여러 단체들하고 또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지금 크게 한 대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논란 자체는 주는 여파가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츰 이제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없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많은 강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네. 그 데이터의 소유권 논란도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나오겠지만 그 노이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같이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 섹터들이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확실한 쪽으로 해서 좀 비중을 실어두는 게 어떻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환율 하락, 예, 여기에 베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만큼 좀 확실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자리에서 이제 $1 환율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그 너네들이 개입하는 부분을 지양해라, 그러니까 줄여라 이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1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4월 이제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떨어지고 나오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월 중순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베팅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시장이 하여가를 외치지만 전 단신가로 또 네, 소재 산업재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소재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악재 부분이 다 해소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고 그로스도 나오고 악재도 해소됐기 때문에 뭐 올라가기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재 부분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3월달 뭐 중국 굴삭기 숫자가 그 2011년 이후에 최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좋습니다. 뭐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부분도 LNG선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로스가 나오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악재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돼 있고 그리고 큰 나라들이 헤게모니 싸움을 할 때 들어가지 않을 만한 옛날 산업 따윈 보지 않겠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제외되는 산업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1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견 네. 바로. 네. 1견은 이제 좀 약간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있을까? 네.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한 마리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죽였어요. 네. 근데 바퀴벌레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네, 한 마리만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100마리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세스코를 사야 되나?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IT 기술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냥 지금 나온 게 뭐 이제 정보에 관련된 소유권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IT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경 자체가 트럼프랑 이제 아마존 하고 이렇게 싸웠던 배경 자체가 트럼프가 굉장히 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약간 그렇게 대범한 사람은 아니면 되게 좀 쪼잔한 볼 플러스 뭐 약간 좀 쪼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놓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담아뒀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일견은 네. 제가 투명 다리를 뭐 건너기 이렇게 얘기거든요. 뭔가요? 그 이제 이거 네. 중국 이렇게 관광을 한번 갔을 때 네. 그 큰 거기 장가게 보면 이렇게 큰 투명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혹시 건너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면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덩치와 맞게 네. 굉장히 무서움을 좀 타는 편인데요. 네. 이게 그냥 밑을 보면 네. 못 가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투명 다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기에는 우리가 투명하지만 그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안 무너지는 거 압니다. 네. 예, 안 무너지는 거 알고 그렇다면 뭐 이게 안 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 방향성만 네.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이런 개개별 이슈 때문에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죠. 아래 이 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큰 흐름만 안 무너지면 결국 그냥 앞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안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관련 섹터 이런 개별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섹터 그 업종을 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안 무너지니까 밑에 보지 마시고요. 밑에 보면 겁나니까 앞만 보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결국엔 전기차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안 무너지는 다리에 올라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정 씨 매수 관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